자, 반갑습니다. 효키라가 뽑은 오늘의 특징주 분석. 저희 첫 번째 컨텐츠를 만들어서 첫 번째 분석인데요. 오늘은 2019년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들은 다 데이트 가고 뭐 다 놀러 가고 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특징주 뽑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업 분석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매일매일 거의 이제 그 특징주를 분석해 올릴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종목 2개, 텔콘, RF제약, 에스텍 파마, 그리고 빨간색 종목 2개, 메탈라이프, 그리고 한진칼, 우선주 요 4가지 종목을 해볼 건데 한눈에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 아셨겠지만 파란색은 오늘 하한가 종목들, 그리고 빨간색은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특징,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 종목이 4개가 있어서 오늘은 4개를 준비했는데, 다음부터는 하루에 뭐 1개, 2개, 뭐 각각 상한가, 하한가가 있으면 1~2개씩 정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너무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사실 각각 냈다 달라요. 위에 2개, 하한가 똑같구나. 하한가 2개는 똑같고, 아래쪽 상한가는 각각 다른 이유인데, 그래도, 요거는 특징적인 부분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야겠다 해서 오늘은 4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거 내용이 없지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 HTS로 보실 거고요. 우선은 맨 위에 RF 텔콘제약, 에스텍 파마, 메탈라이프, 그리고 이제 한진칼 우선주 요 4가지 종목을 할 겁니다. 2개 하한가, 2개 상한가. 자, 일단은 그 오늘 양쪽 위에는 코스피 차트, 밑에는 코스닥 차트다 라고 일단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를 봤을 때 뭐 일단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하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서로 이제 다른 어떤 흐름에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잡고 강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을 지정을 하고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지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하한가 종목 먼저 하죠. 많이 공부하실 테니까. 텔콘 RF제약과 에스텍 파마. 자, 2종목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쪽 차트에다가 저희가 텔콘 RF제약을 입력을 해볼게요. 텔콘 RF제약. 그리고 아래쪽에 바로 에스텍 파마 들어가 있나요? 아니구나. 에스텍 파마를 넣어봤습니다. 자, 차트 어찌됐건 간에 2종목 모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상승 추세 종목은 아니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좀 뭔가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왔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문제점, 네, 우리나라 종목들의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일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이 친구들은 너무 이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사는 업종이다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계속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고, 그리고 이때도 계속 이때도 하락,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때도 하락 추세가 사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올라갔었던 부분들은 2종목 다 어떤 새로운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죠. 사실은 이제 에스텍 파마가 더 많이, 좀 제가 올라갈 때도 너무 좀 과하게 올라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했는데, 에스텍 파마가 사실은 이제 더 좀 많이 올라갔고요. 뭐 누가 보더라도 그죠? RF 텔콘 제약은 잠깐 올라가고 이제 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본 케이스고,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뭐 얼마입니까? 거의 8,000원대부터 16,000원, 18,000원대까지 거의 2배 이상 점프가 나오고 나서 하한가를 바로 꼬라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에스텍 파마 쪽에 더 많이 이제 홀렸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일단 오늘 뉴스를 한번 봐야죠. 도대체 왜 어떤 뉴스 때문에 이런 애들이 또 얘들 빠졌나? 라고 또 뉴스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뿐만 아니고 최근에 아니죠. 올해라고 하죠. 올해 우리나라의 이제 삼상 기업들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신라제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삼상 기업들이 많이 미끄러졌죠. 자, 비보존 임상 실험 실패 소식에 RF 텔콘 제약이 하한가를 들어갔다. 비상장 바이오 기업 비보존의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에서 실패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텔콘 RF 제약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일단 텔콘 RF 제약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저 비보존이라는 기업에서 임상을 실패하면서 이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텔콘 제약이 주가가 하한가를 갔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뭐 KOTC 비보존도 뭐 주가 대비해서 뭐 쭉 하락했다. 뭐 이런 쭉 나오고, 비보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의 복부 성형술 임상 3A상 탑 라인 결과가 도출됐다. 안타깝게도 1차 지표인 12시간 통증 면적 합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했다 라고 나왔고, 가장 결정적인 실패 원인은 대상으로 선정한 복부 성형 수술의 수술 후 통증 강도가 그리 강하거나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인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 임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서 확증 결과를 얻어내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 오피란제린을 발굴해서 임상을 이번에 진행해왔고, 오피란제린은 기존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 이거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진통제는 다들 이제 마약성 이제 진통제들이 대부분이고, 뭐 암 환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마약성이죠.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지금까지 해서 몸에도 안 좋고 이제 다양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진짜 통과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건 진짜 획기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1, 2차 다 하고 3A 상에서 이제 탑 라인은 결과가 도출됐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좀 안타까워요. 이거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주가 하락을 사실은 이제 주가 하락을 포함해서도 많은 기대를 얻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죠. 그죠?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스텍 파마는 이제 왜 또 하락을 했느냐 보시면은 관련주들, 그죠?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관련주 일제히 하락.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잘 보세요. 텔콘 RF 제약은 비보존 지분을 22.99%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에스텍 파마는 4.66%, 대주주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해서 관련주로 엮이면서 다 같이 하한가에 빠진 거고요. 뭐 보시면 루미마이크로는 최근에 뭐 비보존의 우회 상장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관련주를 못 끼고 있다 해서 오늘 루미마이크로까지 좀 애매한 흐름이 나왔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미 참 팔고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제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한가가 가더라도 사실은 이제 임상이라는 거는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임상 실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비보존이 텔콘 RF 제약이나 에스테파마가 이제 정말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뭐 유일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주냐, 아니면은 몇 개 중에 하나냐,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끄러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유일하게 이거 하나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망했느냐, 그거를 볼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 일단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의 말 몰빵이 돼 있는 어떤 신라젠 케이스죠. 신라젠 케이스는 거의 하나의 몰빵을 했다가 그게 좀 망한 케이스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몇 가지 더 있다고 하긴 하지만 좀 거기에 회사가 사활을 걸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물론 이제 이 비보존 이슈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사고의 어떤 그 순서를요, 일단은 하한가를 갔어. 왜 하한가를 갔지? 이런 이유에서 하한가를 갔어. 그러면은 연관성이 얼마나 돼? 그랬을 때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된대. 보시면은 텔코는 22.95% 연관, 그리고 에스테파만 4.66% 연관이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직접적인 연관은 가장 큰 게
텔콘 RF 제약이죠. 그죠? 누가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따지고 보는 게 텔콘 RF 제약이 이 비보존에 거의 올인하고 있었나? 라고 따져보는데 올인까지는 아니다라는 여러분들 생각, 일단 거기서 조금 긍정적인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다, 텔콘 RF 제약은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퀀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이 두 기업의 최근의 어떤 실적 상황이에요. 물론 바이오 제약 기업들 실적 분석을 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현재 기업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 퀀트 프로그램이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텔콘 RF 제약을 먼저 볼게요. 제가 위로 보고 있는 이유는 제 위쪽 화면에 지금 예, 어, 이 퀀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텔콘 RF 제약 보겠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로 되어 있지만 텔콘 RF 제약으로 바뀌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퍼 PBR 기본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요것도 있네요. 네, 풀로 있네요. 자, 일단 텔콘 RF 제약 기본적으로 일단은 통신 장비 업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통신 장비 업종에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지금 퍼는 마이너스 569.92, 뭐 이건 뭐 거의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퍼는 4.18, 그리고 ROE는 마이너스 0.78, 그리고 OPM 영업이익률은 4.67 정도 나옵니다. 실적은 엉망진창 난리죠. 자,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6,480억 정도. 오늘 하한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30% 날라갔겠죠? 자, 최근에 어쨌든 매출은 쭉 유지를 하다가 2015년도에 한번 떨어지고 다시 회복세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얘기는 실적이 어쨌든지 간에 조금 이제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어쨌든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2018년도 작년 기준으로, 올해 2019년도는 뭐 진행 중이니까 2018년도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그리고 올해도 일단 익스펙테이션 예상치는 매출액 좀 증가, 영업이익은 134.18% 증가 예상, 그리고 지배순이익도 92.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기업은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텍 파마를 보겠습니다. 자, 에스텍 파마, 의료약품 쪽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텍 파마는 저는 조금 높이 보고 있는 게, 바이오 제약 의약 쪽인데도 불구하고 퍼가 14.44밖에 안 돼요. 방금 텔콘 RF 제약은 500이 넘어갔잖아요. 얘는 바이오 제약주인데도 불구하고 예, 퍼가 14.44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 2천억 원. 괜찮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PBR은 2.04. 상대적으로 그죠. 바이오 제약치고 저평가예요. 그리고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14.11. 영업이익률이 9.56. 오, 결론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기업이다. 바이오 제약주 치고는 퍼 PBR이 업종 평균상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ROE, 자기자본이익률과 OPM,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다. 이거는 ROE랑 OPM만 딱 놓고 다른 기업이랑 일반 뭐 다른 업종 기업이랑 비교해봐도 ROE와 OPM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실적 볼게요. 실적은 어쨌든 뭐 쭉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에 한번 꺾이고 작년에 좀 증가했고요. 올해 2019년도 3분기 기준 환산, 이게 중요해요. 매출액은 8.19%, 영업이익 173.3% 증가, 그리고 지배주 순이익 116.67% 증가.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에스텍 파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죠? 자, 일단 텔콘 RF 제약은 고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다. 최근에 좀 괜찮아지고 있는 추세의 종목이다 라는 부분이 포인트였고, 그게 바로 이 에스텍 파마입니다. 그리고 실적 5, 영업이익률 5, 그리고 지배주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 에스텍 파마. 그래서 그런지 에스텍 파마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죠?
다양한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올라가긴 했지만, 자,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하한가를 오늘 얻어 맞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제가 사고를 하는 이 사고의 라인을 여러분들은 쭉쭉쭉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호가창을 봐야죠. 텔콘 RF 제약이 아니고 에스텍 파마의 호가창을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한가에 들어갔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한가 잔량을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오늘 종가 기준 하한가 잔량이 128만 주예요. 오늘 근데 거래량은 286만 715주. 자, 일단 괜찮은 게 오늘 거래량보다 하한가 잔량 수가 적어요. 이 정도면은 두 번 연속으로 하한가를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내일 쉬고 모레 목요일날 시장이 열리는데, 사실은 제가 좀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 매도 물량이 좀 더 셀 거예요, 평소보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올 연말에 지금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강의도 했었는데 대주주 양도세 관련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더 타이트해집니다. 대주주에 대한 어떤 조건이 더 타이트해져 가지고 대주주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매수매도하게 되면은 그냥 수수료만 내고 하잖아요. 대주주분들은 양도세를 내요. 20몇 퍼센트, 미국은 22%인데 일정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니까 짜증나죠. 이거저거 다 합하면 한 25%, 내가 얻은 수익이 한 4분의 1이 날아가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이죠. 보통 우리가 매수하게 되면 플러스 2일 있다가 돈이 나오고 마이너스 2일 있으면 돈이 빠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되냐? 이번 주 목요일까지. 31일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매도를 해놔야지 31일 기준으로 주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매도 물량이 몰릴 겁니다. 엄청나게 몰리면서 이제 평소보다는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오늘 코스닥이 사실은 1.32% 하락을 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다행히 근데 이 물량은 1월 달이 되면은 1월 초가 되면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왜? 이 물량들은 그냥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의도기 때문에 1월 초가 되면은 다시 이 물량들이 들어올 겁니다. 어쨌든 유입이 돼서 들어올 거예요. 자, 그 부분 포인트 잡아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에스텍파마나 아니면 RF 텔콘 제약 두 종목 모두 사실은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오버스러운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최소한 에스텍파마는 이번 주 목요일날, 모르겠어요. 목요일날이 또, 사실 목요일날이 대주주 양도세 거의 피크여가지고, 그것만 아니면은 하한가를 두 번 연속으로 내려가진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목요일날은 하한가를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양도세 물량이 어느 정도 분명히 얘한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게 사실 에스테파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운이 없는 케이스이긴 해요. 기업 내부적으로도 지금 데미지를 맞아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대주주 양도세 물량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때리는 물량이 여기다 추가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악재성 요인들이 추가가 된 거여서 조금 이제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에스텍파마, 사실 RF 텔콘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으로 바뀌면서 하한가 가능성은, 이제 이연하 가능성은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모두 목요일날 하한가가 들어갈 가능성은 끼키야 20%에서 30% 정도? 많이 잡아야 30%? 이 정도고, 하한가를 이제 나오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요일날 양봉이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종가 기준으로 양봉 전환 마감이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아래 꼬리.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가 사실은 이 두 종목이 목요일 날 참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기업 두 개 다 말씀드렸고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해 드렸고 일단 목요일 흐름이 중요한데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거의 70에서 80% 이상은 이제 주가가 이제 횡보 혹은 횡보 후에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 근데 만약 아래 꼬리가 긴 케이스면은 거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혹은 한 번 더 어쨌든 하락을 찾을 수 있는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 12월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한 물량들이 1월 초에는 들어올 거예요. 1월 초에는. 그러면은 이제 판단을 하겠죠. 에스텍파마나 RF 텔콘 제약 각각 자체가 다시 저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는 것 같고 다시 매수를 할 만한 어떤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분명히 매수가 다시 될 텐데 일단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에스텍파마는 지금 뭔가 앞에서 좀 해먹은 느낌이 좀 강해요. 솔직히 앞에서 좀 해먹은 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는 진짜 이번 주 목요일 날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텔콘 RF 제약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지금 하한가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차트가 거의 이제 보시면은 121선이 깨져 있죠? 그죠? 121선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모르겠어요. 다시 121선 올라타는 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사실은 주가가 슈팅하기 전에 자리가 이 정도 자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가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약 5,000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 5,000원대 자리이기 때문에 5,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뭔가 다시 좀 볼 수 있는 근데 RF 텔콘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크네요. 이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사실은 어저께 이 며칠 전에 좀 많이 빠져나온 것을 다 보고 있고요. 다시 해먹는다? 글쎄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일단 하한가 한번 내려갔고 강도는 좀 있었어요. 근데 일단 그 다음 1차 지지선이 이 라인 만원 라인 지난번에 깨지기 전 이 라인이 유지가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텔콘 RF 제약은 목요일날 5,000원 라인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시고 저 라인에서 양봉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래꼬리를 달고 버티면 횡보 후의 반등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RF 텔콘 제약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느낌이 커요. 그리고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실적 괜찮고 다 괜찮고 합니다. 근데 일단 요도 살짝 해먹은 느낌이 강해요. 앞에서 한번 해먹고 두 번째에서도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해먹은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만원 라인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목요일날 관건이고요. 유지가 되면은 적절히 치고 올라왔을 때 21선 회복이 좀 관건이긴 하지만 얘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보수적으로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했지만 12월달에 대주주 물량이 좀 나오고 1월, 2월달은 이제 우리가 4월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다시 진입하실 바에는 다른 종목 정치 테마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텔콘 RF 제약과 에스텍파마에 대한 의견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짧게 우리 메탈라이프 상한가 종목 간 종목에 대해서는 뭐 크게 오래 할 필요 없죠. 메탈라이프 그리고 한진, 칼, 우선주입니다. 자 각각의 이유 메탈라이프 오늘 신규 상장주예요. 그리고 한진, 칼, 우선주는 아시죠? 조현아 씨가 이제 조원태 회장이 사실은 이제 지금 한진 쪽에 회장으로 됐는데 누나죠? 네, 조현아 씨가 누나잖아요. 동생한테 얘기한 거죠. 아버지의 어떤 그 유언과는 다르게 지금 회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얘는 올라간 이유가 하나예요. 잘 아시겠지만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아이고.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우선주는 뭐 워낙 가벼우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올라간 거고, 상한가인데 모르겠어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오늘도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일부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한진 쪽의 어떤 흐름은 당분간 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만일 그게 아니다라고 회사에서 강력하게 뭔가 얘기를 하면은 이 흐름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꼬꾸라지겠죠.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금 부정적이에요. 어차피 할 거 많은데 굳이 이미 하신 분 말고는, 예, 굳이 하지 마시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메탈라이프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이 많다는 거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신규 상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시장에 대해서 시장 안정을 오케이라고 이 메탈라이프 측에서 생각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시장이 좋을 때 상장을 시키고 싶어 하지,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을 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항상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예, 기업 공개 안 합니다. 절대로 기업 공개 하지 않습니다. 상장도 미뤄요. 연기시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막 시장 랠리 나오고 할 때 상장시켜가지고 개인들 쭉쭉쭉 들어와가지고 주가 팍팍 올라가길 바라지, 시장 꼬꾸라지고 있고 다 매도 때리고 있는데 여기 상장해가지고 우리도 상장하자마자 막 뭐 내려가고 공모가 이하 하회하고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 어쨌든 최근에 신규 상장수가 굉장히 많죠. 올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거는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모든 기업들이 분석을 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이렇게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는 뭐 주가 관리 차원도 있지만, 이것도 뭔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한 어떤 요인이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커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다고 신규 상장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하라고 또 의견을 드리지 않아요. 저는 최소한 이제 상장하고 1년 정도는 지나서 이제 최소한 241선 정도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게 사실 제 주식 투자의 어떤 기본 원칙인데, 뭐 그건 여러분 자유고요. 일단 메탈라이프, 한진카 로선주 제 의견을 드리면, 뭐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 어차피 정치 테마에 해야 되니까, 할 거 많으니까 신규 상장은 최대한 자제. 하지만 관심으로 놓고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는 부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텔콘 RF제약, 에스텍파마 둘 다 신규 매수나 뭐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이 네 종목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 현금으로 이제 테마주 쪽, 정치주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두 종목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 그리고 퀀트, 그리고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